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경제 성장률을 2.4% 애초에 생각했던 2.4%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참 이거를 보니까 정부가 얼마나 이 위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총선이 코앞에 있으니까 안 바꾸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11개 해외 기관들이 있잖아요. 11개. 뭐 신용평가 기관도 있고요. 투자회사도 있고요.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성장률 뚝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는요. 일본계 투자은행이죠. 예,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2%까지 전망하고 있을 정도예요. 마이너스 12.2%. 캐피탈 이코노믹스도 마이너스 3% 전망을 하고요. 모건 스탠리 미국계죠. 여기는 마이너스 1% 전망하고 있습니다. UBS 워버그 UBS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0.9% 전망하고 있고요. 피치도 마이너스 0.2%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의 어떤 금융기관, 분석기관, 신용평가기관 이런 기관에서는요.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어렵게 지금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부는요. 야, 이게 2.4% 고수하는 건 당연하고요. 한국은행도 2.1%를 고수하고 있어요. 국회 예산처도 1.6% 지금 고수하고 있고요. 이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충격이 온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 애담 튜어저 교수가 이야기한 세계 경제, 인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위기가 온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만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면요, 문제가 정책도 낙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 위기에 맞게끔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너무 너긋한 것 아니냐. 네. 너무 너긋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럼 왜 세계 기관이나 해외 기관이나 우리 정부와 이렇게 괴리가 심하게 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 거냐. 요 정점,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해외 기관들은요. 내년 말까지 갈 거다.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에서는 내년 말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요. 올해 말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이게 올해 말로 보고 있다는 게 글쎄요. 전 올해 말로 이게 끝난다. 이거야말로 잘못된 분석 아닌가 싶어요. 당장 보더라도 올해 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미국도 정점이 안 왔죠. 코로나19 사태가 말입니다. 유럽은 정점이 왔다 안 왔다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작하죠. 또 남미로 번질 거예요. 또 북미로도 번질 거고. 캐나다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말까지 가는 거는 어쩌면 그냥 봐도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보세요. 중국 경제가 회복했나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4개월째 벌써요. 4개월. 이제 5개월 차 들어가는 거예요. 5개월 차. 예. 5개월 차 들어가도 중국 경제 지금 회복될 기미는 별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2월, 3월, 4월, 5월, 4월. 지금 우리 3개월 차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다시 한번 진짜 똑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과연 경제정책이 똑바로 펴질란지 저는 그것도 두려워요. 기재부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추가 경정 예산안 이것 때문에 소비 진작이 일어날 거다. 기준금리 인하도 효과를 발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반도체나 특히 IT 부분의 수출
투자가 계속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공일자리나 택배 운수업 쪽의 고용이 확대되니까 연말까지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 건가? 저는 정부가 만약에 이게 틀릴 경우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타격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 당국자들이 판단이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지금 정부는요 보면 수출 쪽에서도 작년에 10.6% 떨어졌거든요. 이거 3% 늘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물가도 작년에 0.4에서 올해 1%까지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보고요. 성장률도 2%에서 2.4%까지 갈 거다. 실업률은 작년에 3.8%였는데 올해는 3.7%로 낮아질 거다.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 그에 대한 정책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경제 자체가 잘못하면 오히려 정부가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맞을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지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해요. 자꾸 총선 때문에 이게 지표들이 안 나오고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4월 7일이면 3월 통계치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4월 15일까지는 나쁜 통계치 발표가 안 될 거라고. 총선 끝나고 나서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면서 뿌리는 거는 많이 나오겠죠. 뿌리는 거는. 오늘도 비상경제회의 대통령 주관으로 하죠. 아마 오늘도 제가 생각해서는 또 뿌리는 게 나올 거예요. 또 뿌리는 거.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얼추 보이는 건 그래요. 자영업자. 자영업자에 지금 많은 그 정책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영업자 여기에 뭐 대출 유예라든가 예, 이자 유예라든가 이런 대책들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대출 유예시켜 준다고 해서 자영업자가 뭐 금방 일어서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자 유예시켜 준다고 해서 그 이자 안 내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를 먼저 잡는 그런 대책들이 더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좀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특히 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산업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저는 경제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 먼저 하겠어요. 예. 전 세계가 지금 금방 줄어들 기미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산업들의 집중 지원을 해서 그들이 예? 수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또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하는데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기업들이 좀 더 빨리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이런 정책 그리고 기업을 어떻게 하면 지금 살릴 것이냐. 기업의 위기는 지금 2차 충격이 곧 오게 생겼는데 그에 대한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정치적으로 지금 의사결정을 해요. 정치적으로. 사실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냉철하게 그때는 판단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도 냉철하게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의사결정 안 했단 말입니다. 뭐 일부는 했는 것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정책이 정치와 결부돼서 결정이 난다는 자체가요. 이거요. 진짜 베네수엘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인지 몰라요. 돈을 풀어도 반드시 성장 전략이 있게 풀어야 돼요. 대한민국은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원화 자체가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고요. 우리는 뭐 지하 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베네수엘라처럼 기름이 무한대로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자산이에요. 사람이. 예.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부품을 수입하고 해서 가공을 해서 전 세계에다 내다 파는 그런 나라예요. 수출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판단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냥 느낌으로도 옵니다. 여러분도 오시잖아요. 여러분도. 대한민국은 수출이 핵심이에요. 수출이 깨지고는요.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수출해서 내수 중심의 나라가 되겠다. 야,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저는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수출 네트워크를 구성했는지,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그 수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수 중심으로 가는 국가로 가겠다니 참 저는 그 말도 진짜 웃겼고요. 지금 정부는요, 비상경제회의에서 정치적으로 표를 사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표를 사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버려야 돼. 물론 뭐 선거법 위반은 안 되겠지만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통치의 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표를 사는 식의 어떤 정책이 나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것은요, 나라를 살려야 돼요.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한 표를 더 얻는다고 지금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